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가 막판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비교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후보들의 여성 정책과 공약을 살펴봅니다. 6.4 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3선을 노리는 여당 후보와 변화를 내세우는 무소속 후보가 나선 영천시장 선거 알아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낙동강에 또 녹조가 나타났습니다. 녹조가 나타난 시기도 더 빨라져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6.3도,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5월 기온으로는 52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아스팔트로 덮이고 그늘이 없는 대구의 한 주차장. 주차된 차의 표면 온도는 50도를 넘고 차 내부 온도는 60도를 훌쩍 넘습니다. 차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일그러집니다. 밖에 볼일에서 차 세워놓고 30분 정도 있다가 왔는데 실내 들어오니까는 차라리 한정마처럼 너무 덥습니다. 숨도 못 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선글라스, 양산, 손으로 가려도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의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갑자기 숨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땅 속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대구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3도, 자동 관측기가 설치된 경산의 비공식 기록은 37.4도로 올 들어 전국 최고였습니다. 대구의 오늘 기온은 5월 기온으로는 지난 1962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높고 평년 기온인 27도와 비교해도 10도 가까이 높습니다. 폭염특보는 6월에서 9월에만 시행돼 발표되진 않았지만 폭염경보에 해당하는 때이른 불볕더위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국 내륙의 더워진 공기가 서풍을 타고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또한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이번 주말에도 33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낙동강에서 또 녹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년 연속 발생한 건데 갈수록 더 빨라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 중류 지점입니다. 강 곳곳이 녹색 조류로 뒤덮여 있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떠봤더니 검은색에 가까운 녹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성군에서 고령군까지 2.5에서 3km에 이르는 구간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하루에 2차례씩 배를 띄워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태가 있고 녹조가 있으면 물 흐름이 없으면 안 그래도 고기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고기가 없는 데다가 좀 얕은 데로 이제 겨울 되면 깊은 데 있고 얕은 데 고기가 가에 몰리는데 청태가 가에 밀리니까 고기 갈 곳이 없잖아요. 녹조가 처음 발견된 것은 이번 달 중순. 낙동강의 녹조는 지난 2012년에는 7월 중반에 처음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6월 초, 올해는 5월 중순으로 갈수록 더 빨리, 더 길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볼을 담수하는 이상 조류가 정식하게 되고 이것이 또 원인 물질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하게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환경청은 지난 19일 강정고령보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칠곡보와 달성보, 강정고령보에서 녹조가 출현하기 시작했다며 수질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폐수 배출업소라든지 하수 처리장 그 단속을 좀 강화하고요. 저희들은 또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횟수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호 담수 이후 녹조 현상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4대강 보호 방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내일까지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선거일을 닷새 앞두고 대구 140곳, 경북 333곳 등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제히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신고한 사람만 가능했던 부재자 투표와 달리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여유 있을 때 오면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오면 되니까 아무래도 좀 편리하죠, 저희한테는. 일반 직장인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니는 업이다 보니. 취업 준비한다고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고향까지 내려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차례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의 사전 투표율은 평균 6%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45.9%의 투표율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던 대구는 최종 투표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중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대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제가 선거의 중요 변수가 되자 후보자들은 유불리를 놓고 복잡한 셈법 속에 막판 선거 전략 짜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을 경우 여당은 보수층이 결집한 것으로, 야당은 젊은 층이 투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식 선거일은 다음 달 4일로 하루지만 사전투표로 사실상 선거일이 3일로 는 셈이어서 이 부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경북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 네트워크는 대구의 사전투표소 140곳 가운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이 가능한 곳은 34곳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2층 이상에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화 통역사가 배치된 사전투표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투표를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민센터 1층이 민원실이어서 2층 사용이 불가피했고 수화 통역사는 선거 당일에 15곳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약을 점검해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며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확대, 어린이집 확충과 지원 확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로부터 여성 보호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우리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드는 것이 여성 공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도 여성들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강조했고, 가정보육수당 인상, 50대와 60대 여성 건강검진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해서 여성 일자리 창출 그런 어떤 지원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가정보육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그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후보의 공약은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다뤘고, 세부 공약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보육과 연결된 공약이 대부분이고, 성평등을 비롯한 여성의 기본권과 여성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는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결혼 이주 여성 생활권 보장, 정의당 이원준 후보는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대구시의 성평등 기획관실 신설,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등을 내놨습니다. 산후조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 시설에서 내야 될 돈은 3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저소득층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서 이 저출산 시대에 어려워하는 여성 가정들을 도와드릴 거고요. 주로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부터 여성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이제 정규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대구시에 성평등 기획실 일종의 이제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이 여성 정책 전반이 이제 잘 체계적으로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송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소수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이 후보는 여성 문제의 본질에 가장 충실하게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추진 계획과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면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무소속 이정숙 후보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여성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의 가덕도 신공항 밀어주기 발언은 입지 타당성 조사와 객관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신공항 입지를 선정하기로 한 국토부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무시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이를 부산 지역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영남권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치적 꼼수라고 규탄하고 신공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3선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에 맞서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는 무소속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 영천시장 선거 알아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선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김영석 후보는 지금까지 해온 역점 사업을 정리하고 농업소득 1조 원 달성을 위해 자생력 있는 특화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항공전자부품 기업들을 유치하고 남부동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뒤 그 일대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을 깔끔히 마무리하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를 설계한 우리 영천을 만들어 놓고 제가 나가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중앙부처 공직 생활을 한 박철수 후보는 변화를 내세우며 영천을 도농 복합도시로 바꿔 농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서부 지역 산단 조성 확대, 한방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존경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6.4 시장 선거는 영천이 앞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지금같이 뒤로 물러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앞으로 영천을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선 여당 후보와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영천시장 선거는 관록과 폐기, 안정과 변화의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의 한 사전투표장에서 누군가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유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청도군수 선거에 나선 한 후보 측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사전투표장인 청도 읍사무소에서 87살 이모 할머니가 투표장에서 방법을 묻자 한 남성이 특정 후보를 찍으면 된다고 수차례 유도했다며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청도 선관위는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이 남성의 정체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MBC가 지난주부터 방송해온 6.4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대구 동구청장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 대결을 펼쳤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각각 속이 꽉 찬 동부 건설과 사람 중심 동부시대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경제, 교육, 행정, 문화, 관광, 복지로 나누는 분야별 특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등 광국공사 발주 시에 지역민 우선 채용을 법제화하고 지역장비 우선 사용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동대구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틈새 구상도 내놨습니다. 고속도 터미널 이전 후적지를 우리 동구 주민들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역세권 전체의 교통 흐름과 나아가 동구 전체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를 새롭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K2 소음 피해 보상과 이전 준비와 관련한 구청의 역할도 제시했습니다. K2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고도 제한 완화와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신 K2기지 건설 비용이 현 K2기지 재산보다 적을 경우 국방부가 이를 보전하는 훈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력해서 함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따져 묻기도 하는 등 토론회 내내 차분한 가운데 정책 대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대구 MBC는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법정 토론회를 오늘 방송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동구청 관계자 등은 오늘 국방부를 찾아 K2 이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과 사업 시행 방안 등이 담긴 K2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16년까지 이전지가 선정되고 2022년까지 K2 공군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남은 터는 2023년부터 자연 친화형 미래 복합도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구 경북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이 오는 12월 6일에 치러집니다. 대구는 특수학교와 보건교사를 포함해 144명을 선발하고 경북은 전문 상담교사와 영양교사를 포함해 276명을 뽑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사범계 대학의 가산점과 복수 및 부전공, 교원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고 대학 성적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1월 10일부터 닷새간이고 1차 시험은 12월 6일에 치러지는데 교육청은 최종 선발 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10월 24일에 공고하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모태인 성 유스티노 신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이 대구시 남산동 대신학원 대성당에서 열려 천주교 대구 대교구장 조한기 대주교의 주례로 개교 10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됐고 100주년 기념관 개관식, 김수환 추기경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성 유스티노 신학교는 지난 1914년 한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신학교로 1945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기 전까지 67명의 사제를 배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와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주관하는 5월 광주 치유사진전이 오늘 개막해 다음 달 15일까지 대구시 수창동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사진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한 5.18 유공자 9명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1998년 귀가하던 여대생 정은희 양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에 구형된 스리랑카인 48살 K씨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K씨의 무면허 운전과 성매수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정양이 K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K씨를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